정당은 이번 선거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고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진보신당이죠. 홍세화 대표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진보신당 대표 홍세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의 의미를 심판에 두고 있습니다. 야당은 반 MB, 반 새누리당을 말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또 정책과 말 바꾸기에 야당을 심판하자고 말합니다. 과연 2012년은 심판의 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적으로 이 두 거대 정당의 심판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을 나누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 그리는 선거여야 합니다. 진보신당의 정책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물려줘서는 안 될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후쿠시마 사고를 보셨을 겁니다. 핵은 21세기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재앙입니다. 탈핵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은 단순히 임금 격차 문제만이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으로 인해 꿈꾸는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탈비정규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벌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부당하게 갖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견제되지 않은 권력을 더 이상 방치하면 우리 시대의 괴물이 될 것입니다. 탈재벌, 탈삼성이 필요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당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총선 공약 과연 어떠한 것이고 특히 이런 공약은 우리 당이 다른 당하고 차별화가 잘 된다.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역시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좀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그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손에게서 빌린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의 편익을 위하여 에너지를 마구 쓰고 그런 속에서 우리 자손에게 그야말로 핵쓰레기와 핵사고의 위험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11일은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지금도 후쿠시마에는 수만 명의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고 수습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핵발전 중단과 대체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에는 원자력 발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면서 원전을 쓰지 않으면 전력 요금이 40% 높아진다고 국민들을 기만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자는 탈핵 2030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안합니다. 그야말로 에너지 수요를 30%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까지 늘리면 우리는 2030년에 핵발전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에 또 이 지구상에 핵이 있어야 되는지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들어보면 참 공약은 화려한데 지금까지 이 서민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당 집권 세대 이렇게 바뀌고 해봐야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특히 이제 새누리당까지 재벌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가 지금 국회 선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옮긴다 한들 바로 재벌 체제를 이대로 둔 채 과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을지라는 이러한 물음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냥 단순히 재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야말로 쪽
꼭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할 것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바로 삼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삼성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하나 못 만들게 하는 게 삼성입니다. 또 반도체 공장에서는 확인된 숫자만 해도 45명이나 되는 젊은 노동자들이 암과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기존 정당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진정성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야말로 심지어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을 해왔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 여야 정당들이 거대 정당들이 어느 정도 제대로 해왔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저희 진보신당은 새 국회가 들어서서 정말 해야 할 일은 삼성 권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그래서 탈삼성 공약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건희 일과 같은 주주가 아니고 삼성의 노동자들이 삼성을 경영하자는 것입니다. 삼성 노동자들이 뽑은 이사가 삼성 계열사 이사 외에 절반이 되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이미 독일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해야 되느냐? 이것은 쌍용 자동차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기업의 운명에 가장 크게 그 처지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더욱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진보신당은 탈삼성 공약을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 재벌 삼성을 노동자 국민의 기업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4.1 총선 앞두고 과연 어떻게 하면은 다른 선거하고 좀 다르게 이런 잡음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항상 이 깨끗한 선거를 해야 한다 또 정책 선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온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구조의 문제, 이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소선거 구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소선거 구조에 있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 맹주를 뽑는 선거 것도 바로 이 소선거 구조에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것을 소선거 구조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전면적인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진보신당이 가장 중요하게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정책 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왜 안 돼 왔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40% 지지만 받아도 국회의석은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반수를 넘기는 것이죠. 이것이 정권이 교체되어 오면서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이 거대 정당에 의해서 이 올바른 이 정당 명부제가 가로막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0% 지지를 받으면 10% 의석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것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이 소선거구제를 이번 그야말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이제 4년이 지나면서 그 실정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정서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야권 연대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주로 하고 있는 야권 연대에 대해서 좀 유감인데 우선 이 정책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숫자, 지역구 몇 석이냐 이걸 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선거연대의 정책 기준으로 5가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한미 FTA 폐기, 부자 증세 복지 확대, 그리고 비례대표 확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 그리고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의 5가지 원칙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우리 정당이 이 마이너 정당이라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시한 이 정책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한미 FTA만 보더라도 민주통합당은 폐기 대신 재협상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은 별 언급 없이 연대만 얘기하고 있고 그 숫자만 얘기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마디 가지고 상대방이 말할 시간을 뺏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모습 오늘은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간에 경합이 되는 지역에 전부 원샷 경선으로 동시 경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야권 연대를 하자라는 제안을 할 경우에 진보신당도 여기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는 항상 열린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불러주질 않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 우선돼야 되는데 지금 제기하신 대로 정책 협약부터 바로 민주통합당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봐왔습니다. 저희 지금이라도 3자가 다 정책 협의부터 시작하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시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시죠. 네, 우선 이 유시민 우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얘기 나온 대로 한미 FTA 폐기가 이 통합진보당의 당론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적극 찬성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정책연대에 대한 말씀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질문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통합당이 이 다수당이 됐다고 했을 때 유시민 그 통합진보당 대표께서는 한미 FTA 폐기나 재협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신가요? 아주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재협상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독소조항 개정을 위한 재협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재협상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미국에 의해서 폐기할 수도 있다는 이 입장을 세우는 것이 재협상을 얻어내는데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야권이 이런 공동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 말씀드립니다. 근데 한편 이제 유시민 이 공동대표께서 열린우리당 시절에 한미 FTA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고 결과에 만족한다. 이게 2007년에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한미 FTA의 우려의 근거가 뭔지 솔직히 모르겠다. 이게 2006년 5월에 하신 말씀이고 심지어는 통상 국가로 성공하려면 아예 세계 자본주의의 본토로 진출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때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이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게 되신지 그 사연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사연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당을 대표한 분들이 나오셔서 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서 책임 있게 토론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당의 당론을 대변해서 나온 것이고 저희 개인적인 입장이 어떤 이유로 그런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홍세화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동안의 국제시장 환경의 변화라든가 시대 조류의 변화, 그다음에 그 당시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 현재 통합진보당의 당론은 한미 FTA 폐기로 되어 있고 저도 그 당론을 따르고 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그런 개인적인 입장 변화의 경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대표이시고 공동 대표이시고 하니까 한 정당의 책임 있는 그러한 이 정책이나 이것에 좋아하시는 말 잘하시는 자주 말씀하시는 진정성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상호 전략 홍보 민주당 민주통합당의 우상호 전략 홍보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있었죠. 근데 여전히 그런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지 못합니다. 왜 이런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이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죠.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아직 이 법의 실천을 주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규제나 감독이 소홀한 측면도 있고 사실은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으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이번 총선 공약 과정에서
노동자 정책, 노동 정책, 특히 일자리 문제, 또 어려운 처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또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요. 한국노총 이와 우리 간단하게 제 질문보다 더 길게 답변하고 계세요. 질문. 실은 이렇게 고용의제라는 말에서 고용의무로 바꾼 2006년 비정규직 계약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불법 파견일 때 이 2006년 비정규직법이 이전에는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바로 고용의제, 즉 고용이 되는 걸로. 근데 이제 그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법이 통과되면서 고용 의무로 바뀌면서 의무를 안 지켰으면 그냥 벌금 내거나 이런 걸로 되어버린. 그래서 그 정규직 전환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2006년에 바로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던 당시 열린우리당의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그 방문 간호사라는 직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10개월씩만 지금 고용되고 있습니다. 2년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 계약의 불합리함을 지적한 방문 간호사들이 최근에 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연장을 안 해준 것이죠. 그 소속이 구로구청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구청장은 지금 바로 민주통합당 소속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을 처지를 개선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옛날도 지금도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변을 이건 드려야 될 문제인데. 근데 시간이 국민 여러분, 저는 좀 도발적인 물음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사는 건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그만큼 삶의 팍팍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세계 최장의 학습 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대학에 들어가 봐야 일자리가 없습니다. 또 어렵게 취직하고 나서는 세계 최장의 노동 시간에 혹사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나서도 노후는 또 불안합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사는 건가요? 이렇게 될 때까지 정치는 과연 뭘 했습니까? 말의 성천과 화려한 공약이 있었을 뿐입니다.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치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창고가 아니라 수술입니다. 다른 당이 간판을 밟을 때 우리 진보신당은 삶을 바꾸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